식단 관리라든지 뭐 운동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라든지 뭐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배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장 이식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기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장 이식 수술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장 이식 후에 관리, 치료, 면역억제제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철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학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유튜버 윤댕입니다. 반갑습니다. 관리 측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니까 관리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팁이 있을까요? 어떻게 한다 팁? 일단은 운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체력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식하고 한 1년 정도는 좀 힘들었었고 살도 많이 쪘었고, 그래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실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필라테스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다양한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근력이 붙으니까 체력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식하면 많은 분들이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시기 때문에 감염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떠셨어요? 맞아요. 전 처음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자가격리 혼자서 그때부터 자가격리 했거든요. 방에서 바닥도 다 소독제 다 뿌려서 닦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몇 달간 그러면 집에서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신 거예요? 6개월 가까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사장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병원에서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식하고 초기에 거부 반응이 아주 심하게 오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 양이 많고요. 한 3개월 정도 되면 면역 억제제 양이 천천히 이제 줄어들어서 그 정도의 용량 가지고 앞으로 쭉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직장 생활 복귀하는 거를 보통 한 3개월 시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뭐 감염이라든지 거부 반응이 생겨서 좀 더 치료가 유예했던 분들은 한 6개월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요. 젊은 여성분들이 이식 환자분들이 많은데 면역 억제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거 머리가 빠지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그 약제들이 있어요. 몇 가지 나름대로의. 저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랑 여자랑 달라요? 좀 남성 다르죠. 호르몬 약이어가지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처방내기가 조금 곤란한 약들이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심지어는 면역억제제 바꿔주세요. 면역억제제 안 먹을래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동 씨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머리숱이 지금 보면 거의 다 살아있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저번 진료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 제가 진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탈모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제 정수리가 너무 휑하다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제가 샤워 한 번 하면 이 치수구멍이 다 막히고, 그래서 저는 가발을 사놨었거든요. 방송을 계속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빠진 게 너무 무서운 속도로 빠져서 통가발을 사놨었어요. 정수리가 실제로 많이 비어서 탈모 병원 가서 탈모제, 레이저 뿌리는 거 다 했는데도 효과를 못 봤어요, 사실. 꿀팁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저는 이제 샴푸, 트리트먼트를 저한테 맞는 걸 바꾸고 나서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머리가 타가지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어요. 스테로이드 드시고 나서 또 체중 많이 는 것 때문에도 네. 엄청 스트레스였죠. 24kg 가까이 늘어났는데, 일단 너무 식욕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이제 문페이스라고 얼굴이 동그랗게 커지고 배도 많이 나오고 우울감을 많이 느꼈어요. 스테로이드는 흔히 감초 같은 약입니다. 결국 그 이식이라는 것은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또 그 약이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약 주고 병 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에는 많이 쓰지만 가능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 한 알 정도 이렇게 쓰는데, 지금 윤댕님은 얼마나 드시고 계세요? 한 알 먹고 한 알 있어요. 드셔야지. 네. 근데 저 궁금했었어요. 이 약은 근데 쭉 먹어야 되는지 평생, 부작용 때문에 좀 걱정되잖아요. 그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인 질환이 이제 사구체 신염이라는 게 있어요. 혈뇨 단백뇨로 시작하는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이식한 다음에 재발하는 경우가 자꾸 보고가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저용량이라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윤댕 씨도 처음에 스테로이드 거의 한번 끊었을걸요? 끊거나 거의 한 반알 정도 하거나 뭐 이랬을 텐데 중간에 살짝 거부 반응이 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충격요법 이후에 줄여가지고 한 알 정도 유지하는데, 그때 왜 거부 반응 왔었죠?
너무 바빠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너무 바빠서 약 제대로 못 드신 거 아니에요? 약이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날을 놓친 거예요. 제 스케줄 때문에. 매일매일 꼭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만성 거부 반응의 제일 흔한 원인,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는 약을 잘 안 먹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는 꼭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단 관리라든지 뭐 운동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윤댕님은 식단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긴 하는데 스테로이드 때문에 살이 너무 찌다 보니까 평소에는 좀 약간 다이어트 식단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구마 닭가슴살로 먹거나 아니면 간단한 쉐이크를 먹거나 샐러드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일반 식단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이식하신 환자분들을 보면 이제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익힌 음식만 먹고 이렇게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런 기간을 얼마 동안 유지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일반적으로는 한 3개월까지는 그렇게 주의를 드리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먹고 싶은 김치라든지 채소류 이런 거는 집에서 잘 씻어서 드시도록 하고 대신 밖에 나가서 날 음식은 드시지 않도록. 회 먹어도 되나요? 짧게 얘기합니다. 일생 금지. 이식한 분들은 정말 119 타고 실려오세요. 폐혈증으로.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 종류나 끓이지 않은 음식들은 외식할 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몽이라든지 그 뭐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몽은 면역 억제제 그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심한 독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식을 하는 의사라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거든요. 특별히 음식을 제한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고 내가 면역이 떨어져 있고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건강 보조식품 홍삼 먹어도 되냐 막 이런 질문 건강 보조식품 많이들 요즘에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그 건강식품 중에서 뭐가 사고를 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음식 습관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드는 거거든요. 뭐 고단백식, 식사 때마다 특정 그 건강식품을 계속 먹는다든지 비타민 C가 좋으면 비타민 C를 하루에 6g 먹는다든지 이렇게 고용량 반복적인 장기간 복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균형 있는 식단을 하시고 뭐 못 먹는 건 없는데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식하는 데는 어떤 운동이 좋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어떤 운동 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었는데 네. 스키만 빼고 다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뭐 온갖 것 다 했습니다. 스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는 환자분 중에 스키 타다가 스키 폴대에 이게 넘어지면서 콩팥을 다쳐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서 이식하면 콩팥은 등 뒤에서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공놀이, 자전거 있잖아요. 집에서 하는 자전거는 괜찮은데 이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으로 넘어지면 이 콩팥을 다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이 콩팥을 다치게 하는 그런 운동이나 생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면서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식 환자들은 이런 코로나 백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면역이 억제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네. 백신을 맞아도 뭐 면역이 안 생기지 않나요? 항체가 안 생기지 않나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맞으셨어요 코로나 백신? 저는 아직 안 맞았습니다. 네, 이사장님. 아, 이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식 환자분들이 면역 억제제를 먹기 때문에 상체가 생기는 것이 다른 일반인들 또는 다른 질환들보다 훨씬 낮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에 암 있는 분들보다 이식 받으신 분들이 항체 생성률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4차 접종을 지금 하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의 고령 그리고 장기 이식 받으신 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는데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일반인들은 심한 뭐 인두통 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데 이식 환자분들은 폐렴으로 진행해 가지고 중환자실로 가는 일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4차 접종까지는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심하게 고민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이식하고 나면 아무래도 약 부작용 때문에 각종 병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몇 년 주기로 이렇게 한번 쫙 훑으면 좋을까요?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건강 검진을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어느 분들한테 그 건강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근데 항목 중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방 촬영, 갑상선,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암에 대한 스크리닝이라 그러죠. 정기 검진이 일반 국민들 나와 있는데 그 시기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요. 특히 여성분들 유방 검사하고 갑상선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꼭 권하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면 또 이제 암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남아있는 콩팥에서도 또 암이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라든지 그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신장 이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아마 많은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킹콩님들께 당부의 말씀 하실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식을 해서 평생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나 하는 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식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고마움을 한 몇 년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잘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뭐 신장이 아프신 분들이 처음에 가장 상처받는 게 이제 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여러 부작용 때문에 힘들고 우울하신 분들 많겠지만 일단 건강해지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진짜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모두가 같이 힘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식하실 분들, 그리고 공여자분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